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지진의 김경문 대표와 지진에 관련된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고봉이신 분들이 오늘 다 오셨는데 오늘 참가해 주셔서 제 말씀을 듣게 되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하고 윤석노 4차 산업위원장님 및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떨리긴 하는데, 저는 좀 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결국은 이게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디지텍이라는 단어로 이제 세상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디지털 컨택으로 모든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의 컨택이 앞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방향성을 갖고 가고 그게 금융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건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언택이라는 얘기를 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언택이란 단어가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택은 만남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컨택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디지털 컨택을 통해서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디지털 컨택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컨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 또 너무 다양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삶의 방식 변화 속에서 모바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바일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기술이 나오면 우리는 또 그의 기술에 맞는 삶의 방식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 변화는 점점점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이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상품 서비스가 생산 유통을 통해서 소비되는 전 과정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주가 되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우리 산업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더스트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더스트리가 주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별 진화가 있었거든요. 그 산업별 진화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산업별 진화 인더스트리 안에 맞춰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초연결사가 되었기 때문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라이프 안에 여러 인더스트리들이, 여러 산업들이 나한테 맞춰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주권 속에서 기술이 보조 수단이 되어서 산업들이 나를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이 이 디지털 컨택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텍이라고 하는 세상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디지텍이라는 세상이 진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경계의 종말입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라면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 마음속에 진라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심의 경쟁자는 오뚜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현실이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연결되면서 배달의 민족 등 여러 배달업체가 한 끼를 간단히 때워야겠다는 고객의 니즈의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진라면, 신라면 모두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빌리티로 성장한 회사죠. 근데 이 모빌리티로 성장한 이 회사는 지금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또는 거기서 모은 고객을 통해서 모바일 파이낸스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10개국에 금융 관련된 라이센스를 수십 개 따면서 산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이 모든 산업 자체가 이제는 기술 기반이 된 모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월드의 방향성은 하이퍼 커넥입니다. 이 하이퍼 커넥은 산업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회사는 외환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인도로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인도에 있는 사람이 영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팅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중간에 트랜스퍼 와이즈는 그 중간에 트랜잭션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고 네팅을 해주면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을 보낼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뱀몸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네트워크 위주의 내 관계 속에서 돈을 보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이퍼 커넥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금융이라는 것이 특히 송금이라는 것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아이디로 시제품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펀딩을 받을 수 있고 그 시제품들을 퍼블릭하게 팔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월드의 세 번째 방향성입니다. 리프로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리프로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프로깅은 기술적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적응하고 발전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중국의 시장 안에서 QR코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밴 사업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인 모바일 결제가 이루어졌던 사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안에는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신분증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가슴이 좀 아픈데 이 신분증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IC 칩이 심어져 있고 신분증을 자기를 베리파잉할 수 있는 26가지의 다양한 조합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 하나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또한 중국도 공안증에 IC 칩이 심어져 있어서 이 IC 칩이 심어져 있는 나라들은 이 신분증 갖고 은행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브랜치 가서 은행 텔러가 없이 디지털 사이니지 안에 내 IC 칩을 담겨져 있는 주민등록증을 올려놓으면 IC 칩이 그 IC 칩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안에 있는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 안에 있는 내 신분증과 내 얼굴을 대조해서 내 신분증을 베리파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체크카드가 발급이 되는 시스템을 이미 중국은 갖고 있고 이 디지털 아이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등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레가시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제 얘기가 나와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제 시장에서 리프로깅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제가 조금 더 간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 골라봐 한번. 난 땡시로. 자, 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이 리프로그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디지털 월드의 네 번째의 방향성은 넌 누구냐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산업 시장에 있어서 고객들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오그래픽으로 나누고 사이클로 나누고 행동 경력적으로 나누고 데모그래픽으로 고객을 나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니어라고 시작해서 젠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울대 조영태 박사님이 인구학 쪽으로 1차 베이비, 2차 베이비붐 시작해서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세대들은 너무너무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술의 엔드 유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엔드 유저한테도 다양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10대들한테 중고등학생한테 검색을 뭐로 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나 아니면 아들한테 딸들한테 물어보시면 요새 10대들은 검색을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대별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디지털 컨택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다 달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이 디지텍이 금융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텍, 테크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핀텍이나 테크핀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라이프의 중심되게 금융이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의 디지텍 방향은 총 7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7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액세서빌리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앱입니다. 이 앱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앱인데 이 앱을 통해서 보시면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슈퍼 앱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 앱은 한 앱을 통해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소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티켓을 끊을 수 있고 음악을 볼 수 있고 극장을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마사지사를 부를 수 있고 도네이션까지 가능한 이 세계 원앱 전략을 통해서 슈퍼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의 우리나라랑 차별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핑안보험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급속히 성장해서 지금 삼성전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헬스케어 산업을 직접 진출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진출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지 않으십니까? 건강검진의 리포트가 쭉 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보니 당신은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핑안 보험은 그 액세서빌리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은 거기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에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이미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하고 직접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카카오톡 안에서 카카오뱅크를 찾아보실 수 있나요? 없어요. 일단 억세서빌리티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한 어떤 한 트래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서비스를 하나씩 올려가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너무너무 까다롭고 맥락상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트래픽이 많은 회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꽂는다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억세서빌리티는 규모와 트래픽이 많다고 플랫폼이 된다고 해서 서비스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랩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앱으로 금융의 맥락을 별도로 제시를 했고 다만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고객의 장점 두 가지만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친구 리스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카오의 이쁜 캐릭터. 이 IP를 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억세서빌리티를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이 억세서빌리티 말고 금융의 디지텍의 방식은 언번들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테크, UX/UI, 컬처, 그다음에 계정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들을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제 말씀은 이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는 이제 산업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도구가 되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진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을 거고 기술의 목적은 이 삶 속에 산업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